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또 한 해가 갔습니다. 난 나이 이제 40대 중반을 향하고 있어 이제. 나 내년에 불혹이에요, 불혹. 진짜로? 그래갖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이죠 벌써. 그 와이프한테 얘기해갖고 여행 다녀왔잖아요. 친구들이랑. 불혹 맞아, 여행. 맞아. 네. 2박 1일로. 나는 불업 여행이었는데. 근데 이게 30대를 맞이할 때랑 40대를 맞이할 때 기분이 너무 달라요. 진짜로? 나는 20에서 30 넘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네. 30에서 40은 별 감흥 없었어. 별로 감흥 없어요? 네. 이게 앞에가 4가 된다는 게 실감도 안 되고 나 정신 연령 아직도 20대인데 내가 40의 자격이 있나 하여튼간 요새 확실한 건 몸이 바뀝니다. 막 지금 슬슬 안 보여 앞에 글씨가. 몸에 나 쥐젖 생겼잖아. 지저까지. 저희가 사실 이런 넋두리 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맞아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진짜 벌써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올 한 해 빠르게 시간이 갔는데 정말 만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저희는 진짜 볼만찬과 함께 보낸 한 해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볼만찬 정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볼만찬 숫자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168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멤버십 영상을 더하면 총 183개. 우와.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3개 이상의 영상을 공개한 셈입니다. 저희 폐지된 거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1월 1일 숫자가 12,487명이었는데 녹화를 하고 있는 30일 현재 23,906명, 24,000명 가까이 임박을 했습니다.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고요. 예. 총 조회수는 240만 3,070회고요. 최다 조회수 작품은 4만 1,716회를 봐주신 짧고 강렬했던 이승우 사과 뒷얘기 다풉니다였습니다. 뭔가 20만 50만짜리 대박은 좀 없어갖고 저희 요원님들도 좀 안타까워하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많이들 봐주셨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유튜브와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냐? 다른 데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적더라도 조회수 가끔씩 미친 듯이 튄 작품이 한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10만 갑자기 20만. 저희는 없습니다. 항상 꾸준히. 그러니까 저희는 충성 고객층을 항상 확보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들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도 한번 대박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일단 올해 뭔가를 한 것 같긴 합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 역시 멤버십 도입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힘들 때 국축에 집중하기로 한 선택이 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떤 생존의 문제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접을까 말까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면하면서 하기에도 의미 있고 보는 분들도 좋아하는 리뷰 앤 프리뷰 저희 트레이드 마크죠. 이거를 내후년에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멤버십에 한번 몸을 맡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슬쩍 해볼까?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꼭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저희가 진짜 고민 많이 한 게 설문조사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에서 또 마지막까지 또 의견을 묻고 정말 고심 끝에 결정했죠. 네, 이런 진심으로 저희가 만들기 시작했고 최근엔 그 진심이 회원님들과 일부 축구 팬들에게 좀 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멤버십 하면서 걱정했던 게 본방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정말 저희는 긍정적이게도 멤버십을 도입과 동시에 오히려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선 효과를 좀 누렸고요. 저희가 좀 사실 놀란 게 겨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썰 위주로 이제 멤버십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개하면서도 유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려가 됐는데 너무너무 잘 지켜주셔서 저희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기자가 썰을 사고 파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맞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영상은 저희 채널을 도와주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한 감사의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썰 자체를 유료화 시켰다기보다는 현재 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전지훈련이 시작되니까 전훈 영상이라든지 시즌에 돌입하면 저희가 경기 뒷이야기라든지 사건 뒷이야기를 심도 있게 전해드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드밴티지를 제공해드릴 점 말씀드리고요. 동시에 저희가 성숙한 팬문화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이 자정작용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가 멤버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 기자가 말을 잘해줬는데 지금은 썰 중심이 돼버렸지만 저는 뭐 비슷한 생각으로 썰만 차는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굳으면 이적 시장 비시즌에는 소위 저희가 안 팔리는 그런 현상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고 정보 모으는 저희도 뭐 누가 어디로 옮기고 어디로 빠그라지고 누가 끼어들고 이런 이적설이 제일 재밌긴 한데 축구 콘텐츠는 진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적 시장 끝났네 구독 취소해야지 뭐 이적 시장 끝났네 멤버십 해제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썰 모을 때보다 비시즌에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저희 스스로 좀 많이 변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말 나온 김에 요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커뮤에서 거론하는 게 어느 정도여야 하냐. 맞아요. 이거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정답은 없긴 한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멤버십에서 툭 던진 감독설 때문에 그 감독과 연결된 구단이 좀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추정컨대 커뮤에서 갑자기 그 키워드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구단에서 알아보니까 저희 방송에서 말한 거더라. 구단에서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딜레마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볼 땐 멤버십 가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예. 저희는 볼만찬 회원님들에게는 다른 어느 썰보다 재밌으면서 파격적이면서 정확하면서 이왕이면 가장 빠르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점에서 성공했을지 몰라도 구단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를 말 안 하기도 그렇고 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도 다르면서도 조금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려워. 방송 보면서 와 이건 커뮤에서 좀 공유하고 신나게 좀 티키타카 하면서 놀고 싶다는 감정이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저희가 뭐라고 좀 막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커뮤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만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다. 너무 네. 지금 저희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렇죠. 너무 잘 지켜주셔서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티키타카 하면서 놀고 그러면은 재밌죠. 저희도 너무 좋아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했었을 때보다 지금 좀 더 이게 좀 폐쇄적으로 간 분위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가입 안 하신 분들에게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서 참 어렵긴 합니다. 뭐 그러다가 뭐 또 다른 갈래로 뻗어나가면 그때 대응하는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 운영자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좋은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인스타, DM 등등으로 남겨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잘 반영하시는 거 아시죠? 적극 네. 참고할 테니까 많은 의견 주시고요. 썰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새 썰 방송도 굉장히 많잖아요. 썰 이 자체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썰 얻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니네 뭐 구단에서 얻은 거 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물론 구단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참 정확한 건데 그건. 근데 썰 이야기가 10개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두 개 구단에서 나오는 건 사실. 물론 이제 친한 구단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럴 때 더 풀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라고 얘기해 대부분 야 이거 쓰지 마. 그리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야 말하지 마 이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말하지 않아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단에서 듣는 얘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구단은 최종 확인의 단계가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이전트한테 듣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통 그렇죠. 에이전트들은 이제 구단을 출입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른 선수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내 선수를 넣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구단에서 듣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 에이전트 한 두세 명한테 이야기가 겹치는 선수가 있거나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진행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여기로까지만 확인을 하면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자가 발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이제 감독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감독님 제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거짓말 못하고 또 저랑 계속 연락하려면 또 이거 거짓말했다. 감독님 왜 거짓말했어요? 그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니면 또 뭐 구단 전력 강화 팀장이나 뭐 단장 쪽으로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냐면 실무를 하는 쪽이니까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썰을 찾게 됩니다. 사실 에이전트 초기 이야기만 전해드려도 사실 엄청난 썰들이 많거든요. 저희는 좀 중간에 검증 작업을 거쳐서 물론 이적이라는 게 생물이라 다 됐다고 해도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뭐 아주 100%로 확인이 안 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 틀린 횟수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썰에 대한 정확도는 어느 정도 좀 자부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썰을 얻기 전까지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화 통화 많이 하는 상 기자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친분 있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 때문에 꾸준히 친분을 위한 활동 이어가야 되고 그쵸. 만나서 술도 먹고 자주 통화도 하고 그냥 저희 마누라가 맨날 그래요. 야, 좀 제발 좀 전화 좀 애 그만해라. 안 보고. 톡 좀 그만해라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 일이에요. 서로 얻고 정보 얻으려면 이거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고충도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전화를 한 2, 3일 동안 안 돌리거나 전화를 통화를 안 하면 확 줄어요, 뭔가. 그렇지 않아요? 뭐 맞아요. 불안해. 나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썰 방송에서 나와 그러면은 내가 이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그날 왜 술 먹고 쓸데없는 짓을 했던가. 내가 게으른가. 그렇지. 일단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다시 뭐 정리를 하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최근에도 뭐 구단의 뭐 코치진 그게 결국은 오보가 됐잖아요. 그것도 아마 초기 단계에서 확인하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이 그 틀렸던 건데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거를 창 기자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인데요. 안타깝지만 올해에도 여러 사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데 저는 김진수 선수 인터뷰 영상 당시 일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는 그때 인터뷰 자체는 나름 좀 재미있게 잘 됐었어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몇몇 질문과 이어지는 답변에서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면서 팬들께 실망감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K리그 관련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시는 말일 텐데 이런 거리 나오면 대부분 나오는 반응이 뭐냐? 니네 어그럽구나. 조회수 달달하냐? 이러는데 사실 K리그 관련 컨텐츠들은 대부분 어그로를 끌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그로를 끈다는 게 뭐냐면 중도층이나 아니면 비구독자를 유입하겠다는 의도인데 해축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K리그 컨텐츠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네. 오히려 어그로를 끌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만족을 하면 어느 한쪽이 싫다는 건데 욕하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인데 가뜩이나 이제 K리그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기본판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그거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그로는 머릿속에 아예 두지 않고 K리그 방송을 대부분 만드는데 없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도 저희가 물론 노력은 하지만 100%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거든요.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얘들 어그럽구나 이게 아니라 얘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꾸짖어 주시면 됩니다. 창피하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어쨌든 이 판에 오래 있긴 했지만 또 팬들의 정서와 또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정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괴리가 분명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어쨌든 전화해보게 된 게 저희가 이제 팬들과 생각의 거리를 좁히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생겼다고 저희 나름 자평하거든요. 이는 전적으로 모니터링단의 헌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넘게 모니터링단으로 너무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계신 성호님, 지훈님, 윤재님, 지훈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승호 사가를 좀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제목은 제가 다는 경우가 많은데 중립기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뭐 국중주의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백승호 사가를 누구보다 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를 뭐 했지만 왜냐면 수원, 전북, 백승호 아버지 다 셋 다 연락을 자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표현이 어느 한쪽을 옹호하는 듯한 혹은 비판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정리할 때는 20번이 아니라 2만 번 더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더 기억에 남는 건 반응이 조금 좀 제각각이어서 좀 기억에 더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술도 많이 먹고. 그렇죠. 근데 저희 방송을 보고 수원 팬분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수원 팬들은 뭐 알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좀 만족해하셨던 것 같고 반면 전북의 일부 팬들은 수원을 옹호한다면서 좀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와 직접 소통하는 거는 이제 구단 프런트 분들인데 반응은 좀 반대였습니다. 전북 프런트 분들은 어떤 전체적으로 사건이 수원의 멘트 중심으로 좀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전북과 그리고 백승호의 입장을 좀 전해줬다는 점을 좀 언급을 많이 했었고 수원 프런트 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서 좀 불편해했던 게 좀 사실입니다. 그 백승호 측
뭐 사실 그 백승호 선수의 이야기도 사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조금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승호 측과 좀 인간적으로 좀 멀어지는 계기가 됐었던 그런 사건이어서 저는 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박정빈 선수 사건도 있어갖고 두 케이스는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뭐 특정인을 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K리그 전문 방송을 표방하고 있고 최대한 맞춰가는데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배우고 뭐가 가장 좋은 답인지를 찾고 있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질차를 해주시고 네. 예, 무엇인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고 바꿀 지금 저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도 부탁드리고 당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 한해 한 컨텐츠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유비를 떠나보내며 컨텐츠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막판 좀 울컥한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요새도 제가 유감론이 생각하면 좀 그런데 주변에 유감론인가 추억을 같이 했던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이야기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좀 빨리 가셨나 싶고 좀 많이 보고 싶고 하늘나라에서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3월 31일에 올린 특별기획 고민이 무엇인고 만찬에게 물어보살 이거를 좀 골랐는데요. 시즌 초 각 구단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뭐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신박한 기획과 저희 능력자이신 편집자님의 그래픽이 어우러져 그 짤은 지금 봐도 예술입니다. 다시 봐도 좀 괜찮은 컨텐츠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새롭게 시도하다 보면 또 다른 거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인터뷰에서 뭐 쇼미더민규라고 해서 스피드 퀴즈도 하고 뭐 맨날 아저씨들이 뭐 프리뷰 앤 리뷰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만찬에게 물어보살이 그 스타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핸드폰 케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걸 차고 있는데요. 이게 미끄러워서 갖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컨텐츠는 물어보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 되면 네. 나중에 굿즈 같은 거 만들면 진짜 1번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기다 혐짤 붙여놓고 해야 돼요 진짜. 아마 편집자님이 뒤에 깔아줄 텐데 다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강추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제가 약속했던 K리그 1 38라운드 리뷰 앤 프리뷰를 모두 했습니다. 이거 좀 저희가 좀 칭찬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죠. 이게 진짜 하소연을 하면 지금 영상까지 더해 들어갔잖아요. 경기 취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3경기씩 나눠서 하니까 2경기를 더 봐요. 그럼 대본 작성하는 가운데 이제 편집에 들어갈 영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장면이고 저 장면이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하이라이트만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풀영상 봐야 되니까. 새벽 한 3, 4시예요. 그럼 저희가 또 본업이 기자잖아요. 그러면 또 내일 아침 신문에 들어갈 기사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기사도 올리고 또 경기 중에 벌어진 뒷이야기 또 확인하려면 다음날 아침부터 또 감독이나 프런트한테 또 전화를 하니까 취재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또 올해는 어땠습니까? 또 리그 일정이 또 워낙 타이트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경기가 많았고 그렇게 리뷰 앤 프리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매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독님들이나 구단 관계자, 뭐 사장, 단장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잘 보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현장에서 가끔 만 기자도 있죠. 저희 이제 조금씩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커뮤 반응 보고 이러면서 1년 잘 버틴 것 같고요. 저희 아프지 않고 잘 버틴 것도 잘한 것 같아요. 코로나도 안 걸렸고 다시 한번 봐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편집하느라 고생하신 저희 편집팀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래픽 만들어주신 정세빈 씨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빼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뭐 창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좀 넋두리는 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승부 예측 결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뭐 저희 이미지도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40%대까지라는 것만 진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서로 내가 좀 더 잘했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비슷해요. 한 5개 차이인가 맞힌 게. 아니 누가 나요? 근데 제가 37라운드까지 계산해갖고 마지막 라운드를 계산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디야? 거기까지는 창 기자가 한 4개 정도인가 더 맞췄어.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50% 반타작은 아니지만 30%까지는 아니다. 얘네 완전 뭐 추가를 모시고 뭐 펠레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평탄했다. 그거 좀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원 팬분 중에는 저를 좀 찐으로 미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수원 6위만큼은 제가 정확히 맞췄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수원 전문가였다. 아니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냐하면 약간 저주의 아이콘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게
너무 미안한 거야. 예, 그랬던 게 좀 있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뭐 승리하면 패배하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프런트에서도 저한테 전화해서 반대로 찍어달라고 좀 요청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 수원 6위는 맞췄지만 대부분의 순위는 틀려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창피한 순위 예측이었다. 아, 저도 마찬가지죠. 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멤버십 도입으로 저희가 위기를 넘기고 내년에도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신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 프리뷰도 좀 변화를 줄 생각이고요. 취재서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방향을 적극적으로 맞춘 걸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됐던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재미있는 K리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민년도 불만찬과 함께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